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2024 카카오 윈터 인턴십 도넛과 막대 그래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도넛 모양 그래프, 막대 모양 그래프, 팔자 모양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한 개 이상의 정점과 정점들을 연결하는 단방향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n인 도넛 모양 그래프는 n개의 정점과 n개의 간선이 있습니다. 도넛 모양 그래프의 아무 한 정점에서 출발해 이용한 적 없는 간선을 계속 따라가면 n-1개의 정점들을 한 번씩 방문한 뒤 원래 출발했던 정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넛 모양 그래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n인 막대 모양 그래프는 n개의 정점과 n-1개의 간선이 있습니다. 막대 모양 그래프는 임의의 한 정점에서 출발해 간선을 계속 따라가면 나머지 n-1개의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 정점이 단 하나 존재합니다. 막대 모양 그래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n인 팔자 모양 그래프는 플러스 2n 플러스 1개의 정점과 2n 플러스 2개의 간선이 있습니다. 팔자 모양 그래프는 크기가 동일한 2개의 도넛 모양 그래프에서 정점을 하나씩 골라 결합시킨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팔자 모양 그래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넛 모양 그래프, 막대 모양 그래프, 팔자 모양 그래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과 무관한 정점을 하나 생성한 뒤 각 도넛 모양 그래프, 막대 모양 그래프, 팔자 모양 그래프의 임의의 정점 하나로 향하는 간선들을 연결했습니다. 그 후 각 정점에 서로 다른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래프의 간선 정보가 주어지면 생성한 정점의 번호와 정점을 생성하기 전 도넛 모양의 그래프의 수, 막대 모양의 그래프의 수, 팔자 모양의 그래프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프의 간선 정보를 담은 2차원 정수 배열 엣지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이때 생성한 정점의 번호, 도넛 모양 그래프의 수, 막대 모양 그래프의 수, 팔자 모양 그래프의 수를 순서대로 1차원 정수 배열에 담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레벨 2였거든요. 근데 문제만 읽어보면은 레벨 5쯤 되죠. 문제가 너무 조건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 엣지의 길이는 1이랑 1십 100 1000만 10만 이하의 길이로 주어지고 엣지스의 원선은 AB 형태이고 A 정점에서 B로 가는 간선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AB는 당연히 1과 10만 사이에서 주어지겠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도넛 모양 그래프, 막대 모양 그래프, 팔자 모양 그래프의 수의 합은 2 이상입니다. 이건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고 A, B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유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 이거 도넛 모양 그래프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념을 하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제를 같이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으로 가는 거, 4에서 3으로 가는 거, 1에서 1로 가는 거, 2에서 1로 가는 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생성된 정점이 2번이고 원래는 134만 있었던 거예요. 134만 있었는데 그럼 원래 있었던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2번은 없고 13 페인트 해서 그림판에서 설명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이해가 쉬우니까. 문제의 조건대로라고 한다면 원래는 2번 얘가 없는 애예요. 134만 있었는데 그러면 1번 얘가 이제 도넛 모양일 거고 4에서 3으로 가는 얘가 이제 일자 모양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2번을 엎어 씌운 거기 때문에 2번을 엎어 씌운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생성되네. 얘가 이제 생성되네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맞춘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 원소가 2번이 생성됐습니다. 해서 2를 넣어주고 도넛 모양이 1개, 일자 막대가 1개, 그리고 팔자 모양은 없었다. 2, 1, 1, 0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생성된 애고 생성된 애를 뺐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뭔가 패턴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보면은 엣지의 길이가 1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생성된 노드가 누구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 탐색으로 판단하자고 하니 노드의 총 개수가 10만 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되는 거예요. 10만 개를 다 돌아본 다음에 10만 개 안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성된 노드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그래프들이 원래 무슨 형태였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10만 개라서 완전 탐색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성된 애를 제가 판가름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아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직관적인 이해가 좀 모자라니까 2번 예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런 문제는 그림이 좀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거 그림만 보고서 뭐가 생성되는지 바로 판단이 되나요? 여기 뭐야 이거 노란색 이거 뭐야? 아 얘까지 캡처된 거구나. 오케이. 보면은 뭐가 생성된 애일까? 근데 뭐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이렇게가 이제 팔자 모양 그래프 하나였고 이렇게가 도넛 모양 이게 도넛이고 이게 팔자 모양이었고 이거 하나만 딱 막대 모양이겠죠. 그래서 생성된 애는 4고 도넛 모양, 팔자 모양, 뭐 막대 모양이 각각 하나씩 있었던 4111로 반환을 하겠죠. 내용 맞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네. 4012네. 얘를 이 4가 똑같이 생성된 거라고 본다면 이 얘를 2만 딸랑 남은 얘를 이걸 막대 모양으로 안 보고 이걸 팔자 모양으로 본 거네. 팔자 모양의 조건을 한번 다시 봅시다. 크기가 n인 팔자 모양에서는 근데 8이 되나 이게? 4에서 생성된 건데 2만 남은 얘를 팔자 모양으로 본다고? 왜지? 막대 모양이 좀 더 가깝지 않나요? 이거 막대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얘가 8이라서 잘못 생각했어요. 그쵸? 얘가 도넛이 아니라 얘도 8인가? 얘 도넛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8이구나. 이게 팔자입니다. 이게 막대고 그래서 4, 0, 1, 2가 맞네요. 좀 저도 헷갈렸지만 그쵸. 팔자랑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성된 애, 일단 제 전략은 뭐냐면 생성된 애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애가 생성된 애인가? 일단 생성된 애의 조건은 하나 있어요. 생성된 노드는 자신을 향하는 화살표가 0개여야 돼요. 그러면 생성된 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하는 화살표가 0개면 역으로 0개면 생성된 노드인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 자신을 향하는 게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하는 걸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냐? 이 그래프 예시에서 자신을 향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프가 생길 수 있냐? 있어요.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막대 모양 같은 그래프 경우에는 자신을 향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아이를 까다로워지죠. 그죠? 여기 성립 안 합니다. 아니면 이건 노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막대 모양으로 그림 좀 실력이 구리지만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 3, 4 해서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조건에서 6, 7, 8 이렇게 해놓고 제가 생성을 여기다 9번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자신을 향하는 게 없는 애들이 노드들이 1번하고
5번하고 9번하고 이렇게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립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는 화살표가 연계라고 해서 꼭 생성된 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막대 모양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면 또 어려워져요. 반대로 지금은 제가 9번을 마지막에 그렸으니까 얘가 생성된 애인 줄 알겠죠. 근데 약간 조건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까 이 조건이 이래서 생긴 거구나. 이 모양이 있어요. 도넛 모양 그래프, 막대 모양 그래프, 팔자 모양 그래프의 수의 합은 2 이상입니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생성된 노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나가는 화살표를 가진다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프가 나 이외에 그래프가 최소한 2개가 있기 때문에 생성된 애는 이미 있던 그래프에다가 팔을 항상 하나씩 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나가는 화살표가 반드시 이게 참으로 보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후보군 중에 1번, 5번은 생성된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는 화살표가 1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생성된 애를 찾는 조건이 이제 좀 더 간략해진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는 0개인데 나가는 화살표는 2개 이상이면 얘는 생성된 노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을. 나한테 들어오는 이게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좀 정리를 하자면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가 0개인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내가 막대형 그래프의 시작 지점인 경우 혹은 내가 생성된 노드인 경우 요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내가 막대인 경우 시작점인 경우에는 1-1의 경우에는 나한테서 나가는 화살표는 반드시 1개예요. 근데 내가 생성된 노드인 경우에는 나한테서 나가는 화살표는 반드시 2개 이상이에요.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나가는 화살표의 개수,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를 세면 생성된 노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더 간편해집니다. 갑자기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이제 빠지죠. 얘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생성된 노드를 제거하면 돼요. 물론 뭐 이 생성된 노드에서 나가는 화살표들도 함께 제거가 되겠죠. 제거가 되면 몇 개의 그래프들로 나눠서 떨어질 겁니다. 이때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이때 이제 나가 떨어진 애들끼리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좀 힌트를 주긴 했거든요. 얘가 n개의 노드와 n-1개의 정점. 얘는 뭐지? 얘도 n개의 노드인데 n-1개 정점. 근데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돌지 않아요. 얘랑 얘의 차이점은 얘는 2+1개의 정점과 2+2개의 간선들의 개수를 세면 반드시 요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죠. n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n이 0인 경우는 없겠죠. 3. 요거 팔자가 좀 헷갈리는데 팔자의 제일 작은 형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팔자 그래프의 제일 작은 형태. 그러면 이거 1일 거니까 3개의 정점 그리고 4개의 간선으로 뭐지? 이렇게 그리라는 거구나. 왜 이렇게 어렵게 놨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면 팔자를 다 탐색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돌다 보면 팔자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애가 생겨요. 나가는 애가 2개 이상인 경우 나가는 게 2개 이상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막대랑 도넛 모양이랑은
차별화되게 막대나 도넛에서는 요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2개 이상 나가거나 2개 이상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애를 찾으면 얘는 뭐 더 볼 필요 없이 팔자 그래프다. 요런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미 답을 줬어요. 도넛 모양 그래프, 막대 모양 그래프, 팔자 모양 그래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은 뭐냐면 생성된 노드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생성된 노드는 나한테서 나가는 화살표가 2개 이상이고 들어오는 화살표는 0개인 애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어제 했던 건데 다시 다른 문제. 확대를 해서 이 정도면 보이겠죠? 우선 스텝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생성된 노드를 판단하는 스텝을 먼저 잡아봅시다. 그러면 엣지에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들어가는 거니까 for A, B in edges. 선약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 노드들의 개수 얘는 랭 엣지스. 그럼 이제 n 플러스 1개. 리버스 컨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애들의 개수. 나한테 들어오는 애들의 그거 노드들. 렌지 n 플러스 1. 그러면 a, b라고 하는 건 컨 a에는 b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컨 b에는 a가 들어갈 겁니다. A에서 B로 들어가고 들어간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고, 이건 이제 B로 A가 들어온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리버스 컨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성된 노드를 판단,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고 생성된 노드를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뭐였죠 조건이? 말하면서 하려니까. 나한테서 나가는 화살표는 2개 이상인데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가 0개인 경우, 그럼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애들 들어오는 게 0개인 경우 노드 인 레인지 랭 1부터 랭 n 플러스 1까지 리버스 컨의 노드가 리버스 컨의 노드가 0보다 크면은 컨티뉴 하고 랭 그리고 내한테서 나가는 거 엘리프 컨 랭 컨 노드가 0개면 또 컨티뉴 하고 1보다 2보다 작으면 컨티뉴 하고. 그러면 이 노드는 반드시 생성된 노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생성된 노드 여기까지를 해가지고 따로 익스트랙트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화면을 좀 키워서 생성된 노드를 판단하는 애를 따로 그 함수로 만들게요. get generated node. 그래서 return node. 여기서 노드 해야겠죠. 그래서 gn이라고 할게요. int f gn.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똑바로 코드를 짰는지. 그러면 지금은 뭐 답은 안 내놓고 generated n만 해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애들만 나오니까 예상대로라면 2랑 4가 찍혀야겠죠. G에는 2, G에는 4 해가지고 똑바로 잘 찍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사실 테스트 케이스가 좀 모자라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제. 생성된 노드가 누구인지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생성된 노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래프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잘라낼 겁니다. 헷갈리니까 잘라낼까? 잘라내지 말까? 이제 생성된 노드, 다른 그래프들
for 아 next in con gn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왜 gn이 없어졌냐. gn은 get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넥스트에 들어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생성된 애라는 거를 지금 판단이 섰잖아요. 여기서 넥스트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얘에서 뻗어나가서 나오는 얘네들 얘네들만 가지고서 그래프를 판단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탐색을 할 겁니다. 이 넥스트만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노드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는 for n in con gn. 그럼 이제 그래프 노드들이 여기에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노드들의 뭐 2랑 8이랑 11이 들어가겠죠. 그래프 노드에 여기에 2랑 8이랑 11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놓고 얘네를 탐색을 해봅시다. 탐색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있으면 팔짱가, 나한테서 나가는 게 이 문제가 있어요. 방금 잠깐 뭐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 나머지 그래프들이 무슨 형태인지 판단하는 이 기준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막대형 그래프, 다시 도넛형 그래프, 막대형 그래프, 그리고 팔자형 그래프, 이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팔자형 그래프가 좀 까다로운데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팔자형 그래프를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냐면 팔자형 그래프는 나가는 화살표가 2개 이상이거나 들어오는 화살표가 2개 이상인 노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무조건 팔자형 그래프야.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분기를 이렇게 타기로 했는데 들어오는 화살표가 이 들어오는 화살표에 생성된 노드가 뻗은 화살표는 포함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지저분한데 얘는 들어오는 화살표가 지금 3개잖아요. 물론 얘가 좀 예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4에서 뻗은 애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에서 뻗은 애가 4가 이렇게 안 뻗었고 4가 이렇게 뻗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할게요. 4가 8 여기 뻗었잖아요. 8 보면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개수가 2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럼 얘는 8을 보고서 얘가 팔자형 그래프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보장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생성된 애였거든. 그러니까 요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생성된 노드에서 뻗은 화살표는 포함하지 않고서 2개 이상의 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팔자형 그래프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탐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사이클을 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돌아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끔 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사이클 도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프 탐색 중 무한 루프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문 처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드에서부터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if 노드 컨 노드가 없으면, 이 노드에서 뻗어서 나가는 다음 컨 노드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막대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 세 가지 그래프 타입들 중에서 사이클을 안 타는 애는 막대밖에 없어요. 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막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막대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 경우. 두 번, 요게 제일 쉽죠. 막대 그래프가 제일 구분하기 쉽죠. 그 다음, 중복 처리. 디지티드를 셋으로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내가 다음에 갈 수 있는 애들이 이미 다 중복으로 처리가 된 경우. 또는 비지티드 노드면 뭐지? 노드가 비지티드 이미 방문을 했던 애면은 요거는 이제 뭐였죠? 막대 말고 뭐였죠? 도넛이겠죠. 그 다음 팔자에 대한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팔자는 나로부터 나가는 애가 두 개이고 들어오는 애가 두 개 이상인 애가 한 번 있었는지. 나한테서 나가는 애, 나한테서 나가는 애, 랭 컨 노드가 두 개 이상, 또는 이면은 리턴 얘는 팔자, 혹은 나에게로 들어오는 애. 요거는 조금 아까 말했던 게 그 생성된 노드에서 뻗어 나온 화살표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in arrow라고 할게요. in arrow는 for and in range and in 리버스 컨 노드인데 if n이 gn이랑 달라야 됩니다. 요거 되죠? 그래서 if 랭 in arrow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팔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드에서 딱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요렇게 해서 조건들 걸리면 막대 도넛 머시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지티드에 add 노드를 해주고 다음 거를 탐색을 하면 됩니다. search con 노드 for next in con 노드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next search도 next 이렇게 하면 search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프 노드들이 28, 11 이렇게 걸린 게 있잖아요. 28, 11을 저희가 이제 얘네가 각자 원래 무슨 그래프였는지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 그래프 노드 in 그래프 노드 얘네 가지고 서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노드 리절트가 막대인 경우가 있을 거고, 리절트가 도넛인 경우가 있을 거고, 리절트가 팔자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런 경우에 이제 각자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앤서를 여기다 놓고, 앤서는 이미 GN이랑 000 제일 앞에가 이제 생성된 노드, 그 다음이 막대 도넛 팔자입니다. 생성된 노드의 번호, 막대 그래프의 개수, 도넛 그래프의 개수, 팔자 그래프의 개수. 개수인지 항상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answer 1을 플러스 1씩 해주고, answer 2를 플러스 1 해주고, answer 3을 플러스 1 해주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컨 넥스트?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뭐냐면 얘가 만약에 11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그래프가 팔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1로 들어가든 9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반복문을 돌 필요가 없어요. 넥스트 얘가. 그래서 넥스트는 컨 노드의 첫 번째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재규적으로 서치를 타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1로 들어가가지고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든 9로 들어가가지고 이 그래프를 탐색을 하든 어찌됐든 얘가 팔자인지 막대인지 뭐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봐요. 첫 번째 이 서치 함수에서 이미 얘가 다음 나의 넥스트가 있다라는 거는 이 분기에서 이미 갈라졌잖아요. 얘는 무조건 1 이상이에요. 여기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넥스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코드는 다 짰거든요. 제출을 해볼게요. 좀 불안하긴 한데. 한 개만 성공했네. 4111? 뭘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팔자로 구분이 돼야 되는 애가 얘로 구분됐어요. 도넛 모양으로 구분이 돼버렸어요. 한번 디버거를 한번 찍어봅시다. 문제가 뭐가 됐냐면 팔자형 그래프인데 도넛 모양인 것으로 오인한 케이스가 있음. 이거거든요. 그러면 엣지를 한번 넣고 솔루션 엣지스 해서 한번 그래프 찍어 보겠습니다. 디버거를. 찍어서 보면은 지금 그래프 노드들에는 11, 28이 찍혔어요. 11인 경우 11인 경우를 팔자로 봤습니다. 11인 경우는 팔자로 봤다라고 하는 거는 똑바로 본 거죠. 얘는 원래 팔자였어요. 2인 경우는 막대로 봤어요. 그럼 똑바로 본 거죠. 2인 경우는 막대로 봤으니까. 8인 경우 얘를 도넛으로 봤네. 왜일까? 나한테 들어오는 게 2개 이상인데 8인 경우 왜 도넛으로 봤을까? 요게 좀 의문이 들죠. 요건 디버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8로 들어왔다라고 치면은 처음에 8로 딱 들어왔어요. 그림이랑 같이 봅시다. 코드를.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갱신을 하겠습니다. 페인트랑 코드랑 같이 보죠. 그래서 에이 지금은 딱 8로 들어와서 요 케이스만 보는 거예요. 8로 먼저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걸러지지 않을 거고 비지티드에 없으니까 도넛도 아닐 거예요. 그럼 이제 나한테서 나가는 애가 2개 이상이다. 하나기 때문에 팔자로 안 걸려질 거고 나한테 들어오는 애가 이것도 이제 뭐 하나기 때문에 안 걸러질 겁니다. 그러면 8에서는 안 걸러지고 다음 이제 3으로 넘어갈 거예요. 3으로 넘어갔는데 3에서는 나한테 나가는 애 막대는 아닐 것이고 3에 비지티드 하는 건 아니니까 뭔지 알았다. 바로 알았다. 비지티드에 넥스트를 넣으면 안 되죠. 나 자신을 넣어야 되죠. 아직 방문 안 했는데 비지티드 넥스트 냅다 넣어버리면은 바로 막대라고 생각하죠. 여기 3으로 8을 방문했는데 비지티드는 정작 3을 더해버리면 3으로 넘어가면 이걸 먼저 더해버리고 그 다음 3으로 넘어가면 난 도넛이야 해가지고 여기서 탈락을 해버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찍어보면 4102로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다시 복사해서 집어넣고 실행하겠습니다. 원하는 값이 아니었어요. 4102가 아니라 401이라고? 뭐야 순서가 뭐야? 40 도넛이 아니다. 근데 나는 도넛으로 판단을 했어. 뭘 도넛으로 판단을 한 거지? 순서가 반대인가?
아, 도넛이랑 막대랑 순서가 반대예요. 얘가 2고 얘가 1입니다. 도넛이 먼저예요. 예, 좀 제가 도넛을 먼저 예세로 주고 그 다음 막대였어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여서 얘가 1, 2가 되면 안 되고 얘 2, 1이 돼야 됩니다. 도넛이 먼저 와야 돼. 그럼 4, 0, 1, 2죠. 요런 실수도 인간적이죠. 그래서 두 개 해서 테스트 케이스 나왔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런타임 에러? 런타임 에러는 통상 어떤 때 나냐면 인덱스 초과했을 때 나거든요. 인덱스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일단 번호는 무조건 1부터 n까지 알아서 맞춰지는 건가? 번호 지금 리스트를 쓰고 있는, 아마 리스트에서 인덱스 에러가 났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얘예요. 얘 리스트를 쓰고 있는 애는 얘는데 지금 최대 길이를 n으로 정해줬잖아요. 이것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 다른 번호를 매겼습니다. 아, 그쵸. 이게 서로 다른 번호를 매겼다라고만 했지 순서대로 1부터 n까지라고는 안 했어요. 서로 다른 번호. 그러니까 막 이런 그래프인데 1, 2, 3이라고 매기진 않고 뭐 4, 5, 6 이렇게 못되게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리스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컨이랑 리버스 컨을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코드를 보면. 그래서 from collection 디폴트 딕셔너리에서 컨은 디폴트 딕셔너리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리버스 컨도 디폴트 딕셔너리에서 리스트로 바꿀게요. 뭐야? 리버스 컨? 리버스 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도 잘 찍힙니다. 디폴트 딕셔너리로 리스트로 바꿔도 잘 찍힙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면 통과를 하고 다시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쵸? 이러면 다 통과라.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채번을 뭐 3개의 이거 동그라미가 있다고 해서 1, 2, 3 매긴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매길 수도 있어. 그래도 런타임 에러가 나네? 이건 뭘까? 어디서 나는 걸까요? 생각을 더 해봅시다. 런타임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 일단 이거 n 이런 거 좀 위험합니다. 지금 밖에서 n을 쓰고 있는데 n 안 쓰네. 이거 여기서만 딱 쓰네. 일단 위험하니까 이런 파이썬 이거 다 바꿔줍니다. 길이에서 달라질 수 있는 애. 넥스트 컨의 0. 이거는 가능하잖아. 0번째가 가능해. 왜냐면 위에서 걸러졌으니까. 하는 경우에 리턴 하라고. 앤서는 항상 4개라는 게 보장이 되죠. 앤서도 아닐 것 같고. 앤서도 길이가 항상 4개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1부터 n까지. 노드의 길이가 1부터 n까지. 그쵸. 얘가 문제죠. 노드의 길이가 1부터 n까지. 노드 n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n을 쓰는 모든 데서 지금 다 너네 지금 n을 쓰고 있는 지금 모든 데서 다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n 쓰고 있는 데가 또 어디야? n. 아, 이거 하나만 쓰네. 이게 꼭 보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가 좀 사실은 이거 문제가 좀 불친절한 거예요. 순서대로 채반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 어쨌든 n을 n이라고 하지 말고 노드를 그냥
그냥 다 넣겠습니다. 노드를 그냥 다 여기다 넣죠. 그래서 노드에 append A in 노드. 그럼 이제 번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n개가 있든 뭐 n개가 있어서 뭐가 나왔든 간에 그냥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볼까요? 그래도 4012 똑같이 답은 나오고 코드는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통과를 하고 제출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출제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아, 이래도 런타임 에러가 나는구나. 이건 좀 봐야겠네요. 실패한 케이스는 없다라고 보고, 이건 조금 어디서 타다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노드가 없는 경우, 리버스에 노드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 컨의 노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노드 A가 컨에도 들어가고 노드에도 들어가니까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생성된 노드를 판단하는 로직에서 B가 노드는 이 A에 들어왔던 애들이 다 노드거든요. 아, 노드를 그냥 셋으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그냥 노드에다가 다 애들을 셋으로 해가지고 노드 안에 있던 거 그냥 다 하라 그래요. 그래서 노드에다가 B도 더합니다. 뭐 중복 체크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좀 쉽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을 할게요. 지금 좀 빨리 가서 밥 먹고 자야. 지금 11시 넘었는데 지금 밥도 안 먹었어.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자꾸 런타임 에러 이거 이상한 데서 나는 거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지? 뭐에서 받는 거지 이거? 아우 스트레스야. 계속 같은 거에서 받는 걸 봐서는 뭘까? 뭐에서 받는 걸까? 노드. 노드가 없는 경우가 있나? 커네스 노드가 0인 경우, 그쵸? 이 경우죠. 아, 이것도 좀 그런가? 노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얘가 배열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컨이라는 애가 원래 리스트였다, 배열이었다로 가정하에 이렇게 쓴 건데, 지금 딕셔너리로 바뀌었으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노드 not in 컨 또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부터는 이제 다 컨에는 다 들어있었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if 이것도 해야겠죠. 노드가 리버스 컨에 있었고 요런 조건 리버스 컨이랑 컨을 조사를 할 때 노드라는 키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체크하고 다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됐고 여기서 애 먹으면 좀 스트레스 받긴 해요. 실제로 로지컬한 부분에서는 지금 맞춘 것 같은데 자꾸 이거 자료형 이런 데서 탈락을 하니까 또 뭐가 런타임 에러야? 저 뭔지 생각났어요. 그건 것 같은데? 파이썬의 함정. 맨날 하는 파이썬의 재기함수의 깊이 함정. 이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거 진짜 맨날 이걸로 하네. 기본적으로, 재기함수의 깊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얕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이를 늘려줘야 돼요. 길이가 지금 10만 개까지니까 엣지의 길이가 10만 개니까 재귀함수 저희 재귀함수 쓰고 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요. 서치가 서치를 부르는 경우가 10만 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폴트 시스 하고 시스.set 리컬션 리밋을 이거 바로 해주네. 10의 6승인가요? 10만? 1, 10, 100. 10의 6승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이것 때문이면 진짜 어이없긴 한데 이거 근데 너무 자주 걸려요. 제출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이면 좀 억울할 듯? 통과되네요. 그쵸. 재기 깊이 때문이었어요. 이런 삽질을 1점? 1점짜리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애먹긴 했지만 문제를 풀긴 풀었습니다. 별로 막 기쁘지가 않네요. 막 이상한 거에서 걸려가지고 오래 걸려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분기를 잘 타는 걸 체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대해서 특징을 이해를 하고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분기들, 특히나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가 이거죠. 생성된 노드가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얘가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데 논리적으로 분기를 잘 타면 가능하다. 생성된 노드라고 하는 거는 뭐 자신에게 향하는 화살표가 연계해야 된다. 그럼 역으로 자신을 향하는 화살표가 연계면 생성된 노드 이미 보장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때 아까 저희가 처음 했듯이 요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례가 있어요. 그러면 생성된 노드를 판단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가 연계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막대형 그래프의 시작 지점인 경우랑 생성된 노드인 경우. 우리가 알고 싶은 경우는 2번 경우죠. 1번과 2번을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기가 있냐라고 하면은 나한테서 나가는 화살표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때 이제 나가는 화살표가 1개면은 뭐 시작 지점인 경우로 반드시 귀결되고 2개 이상이면은 생성된 노드인 게 보장이 되니까 요 두 가지 조건, 이거랑 나한테서 나가는 화살표가 2개 이상이고 들어오는 화살표는 연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생성된 노드 이미 보장이 된다. 논리적으로. 요거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생성된 노드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그래프들을 조사하는 로직을 세울 수 있었어요. 요게 첫 번째 스텝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들의 종류를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종류를 판단할 때 뭐 팔자형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막대형 그래프는 어떤 특징, 도너트형 그래프는 어떤 특징 해가지고 노드들을 하나씩 이제 그래프를 탐색을 해가면서 분기를 타가지고 조건별로 분기를 타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사실은 이거는 좀 보시는 분들 살짝 편하라고 코드를 좀 이렇게 풀어 헤친 게 좀 있는데 제 원래 스타일은 훨씬 좀 짧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어진 면이 있는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재귀를 구현하는 건데 요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 재귀함수를 구현하는 거랑 그리고 트리 같은 이제 그래프를 노드 간선을 탐색하는 로직을 짜는 거랑은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런 거는 다음에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레벨 2 치고 그러니까 뭐 그 아까 그 마지막 이거 얘 이런 거 자꾸 런타임 에러 걸려가지고 뭐 길이 이 문제가 좀 더러운 게 좀 있었죠. 좀 추가로 좀 한탄을 하자면 문제가 좀 더러웠던 게 그 노드별로 채번을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순서대로 해줘도 되죠. 이거 문제에서 그냥 순서대로 해주는 거를 보장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문제가 좀 불친절한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썬의 문제인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재귀함수의 깊이를 굉장히 얕게 그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달아놨습니다. 이거 찍어보려면 아마 뭐 찍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 시스점 뭐 해가지고 리컬션 뭐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찍어보면 되는데 제 기억에 5,000개인가? 5,000개인가? 10,000개인가? 되게 얕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로드의 최대 개수가 10만 개이기 때문에 서치도 그에 근접하게 10만 개까지도 재기 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아까 했던 요 함수 시스 패키지를 호출을 해가지고 시스셋 리컬션 리밋을 해가지고 더 늘려주는 작업을 임의로 했어야 됐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런타임 에러가 좀 있었는데 둘 다 사실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랑 크게 상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알고는 있어야죠. 내가 파이썬을 주력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특징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굳이 막 이런 걸로 실력을 판가름한다. 시험에서 이런 걸로 실력이 판가름된다.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긴 해요. 아니, 사실 근데 얘는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 자, set recursion 리밋 이거 뭐 1억 개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뭐 안내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해요. 힌트가 돼버리니까. 파이썬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힌트가 돼버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건 약간 습관을 좀 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바라자면 파이썬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얕게 해놨어 그런 거예요. 파이썬 언어의 뭐 설계적인 한계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너무 얕아서 생긴 문제니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알아서 좀 디폴트를 늘려주면 좋겠다. 확인하는 재개 함수를 항상 확인하는 뭐 변명을 하자면 제가 최근에 프로그래머스 문제를 거의 안 풀어가지고 요거를 좀 까먹은 감이 있어요. 나중에야 좀 생각났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문제에 대해서 더 부가 설명이나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나 있다거나 하면은 댓글이나 뭐 이렇게 노티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